알코올 중독 상태에 또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그런 그녀가 사망을 했는데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8월 9일까지 7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22회 에 걸쳐서 총 4,731만 5,190원. 어우, 많이들 타갔네. 근데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안 되네. 보험 들을 수도 없고 보험 청구해서 4,700, 5천만 원 돈을 이 여성이 찾아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 되는 가능하지 소리죠. 않네, 이 여성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불쌍해 남성이 남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신청을 한 거죠. 예, 오늘은 멍 박사가 나오셨으니까 뭐 네. 여러분들 뭐 할지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제목이 좀 그렇다. 그렇죠.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돈이 전부인 세상. 예, 제가 이 사건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붙여봤어요, 교수님. 이 돈이 전부인 세상. 돈. 누구는 뭐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말도 있고, 돈 개념도 어떤 때는 보면 좀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돈이 무언가? 돈이 뭐. 돈의 의미 가볼까요? 네. 한 여성이 사망했어요, 교수님. 언제냐면 2011년 1월 29일이었고요. 오후 4시경에 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택에서요. 그 당시 43살이던 여성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사망 뭐예요? 근데 사인은 미상이었어요. 왜 근데 미상이지? 이제 다만 알코올성 간염, 술 많이 그다음에 마셨나? 신우신염, 그다음에 장염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소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보면은 뭐 아픈 거네? 예, 병사 했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뭐 병사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뭐가 이제 문제냐라고 하면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게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노숙 생활을 하던 여성이었어요. 노숙자구나. 예. 그리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뿐만 아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 또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지적장애잖아. 예. 그런 그녀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사망한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거죠. 아니 노숙자라며. 네. 노숙자인데 남편이 있어요? 지금 볼까요? 그럼 결혼을 했었나 보다. 이 사망한 여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망한 여성의 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적장애나 뭐 자폐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한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뭐 사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사망한 여성을 반평이 우리 반푼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모자라다. 한평이 온전하다면 반이다고 예,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가출을 한 건데요. 결국은 가출하기 전까지는 술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알코올 중독 수준은 아니었대요. 술을 먹긴 먹었구나. 예, 근데 이제 20살 때 술을 먹고 부모님이 막 혼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아니 43살이라고 그랬지 아까. 예. 그럼 20살경에 나갔으면 한 20여 년 전에 나간 거네? 맞아요. 그런데 나가서 또 결혼을 했어요? 예, 199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가갖고 금방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결혼을 해가지고 시댁에 살면서 아이도 2명 출산을 해요. 성공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 후에도 이제 술을 마시고 애들을 술집에다가 그냥 놓고 귀가를 한다든지. 까먹는구나. 예, 그리고 아니면 집에다가 애들만 남겨놓은 채로 나가갖고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대요.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막 사돈댁에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시댁에서도 술을 먹고 가출을 하는 거죠. 가출해서 집에서 가출해서 나가가지고 결혼해서 좋았을 텐데 부모가. 근데 맞아요. 또 시댁에서도 애 둘 낳고 적응 못하고 또 가출해버렸네. 또 가출해버렸어요.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한 여성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 사망한 여성이 이제 26살이던 93년까지는 만나면서 살았대요. 동생하고는 연락을 했구나. 예, 그리고 98년까지도 연락을 지속하면서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럼 이 여성이 사라진 거는 98년이네? 맞아요. 이제 연락 어디 위치도 모르고 거처도 모르고 그랬던 그녀가 2011년에 사망을 한 거고 13년 뒤에. 예.
그 아까 남편이요. 이 아이들 낳고 살았던 그 그 남자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남성이 남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사망 전 이 시기경의 행적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 여성이 지금 2011년 1월 29일에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그 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전력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이건 뭐 진료내역서 뽑으면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아마 이제 이 여성 생식기, 그러니까 질 쪽인가 봐요. 질 쪽에 고름과 농양이 생겨서 산부인과에 입원했던 전력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인 2010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는 급성 장염, 신우신염. 아까 4인으로 나왔던. 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거고 또 그 이후인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그 철이 모자라서 헤모글로빈, 빈혈, 그다음에 욕창성 그 압박 부위 궤양, 그다음에 항문 및 직장의 궤양, 고름이 막 잡혀 있는 그런 상태네. 네, 맞아요. 이런 것들로 또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러다가 집에서 사망을 한 거죠. 며칠 이제 한 달째 돼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 확인할 길이 가족들밖에는 없잖아요. 아니면 공식 기록들, 서류들.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랑 학교 다닐 때, 가족들이 이제 이 지금 그녀의 상태가 이 사망한 여성의 상태가 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생활기록부 상에는 학창 시절에는 성격이 전반적으로 온순했지만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학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 한 3학년 수준이니까 3학년까지는 정상이 되고 똑같은 애들하고 같이. 다른 애들은 발전하는데 그대로 멈추니까 떨어지겠지 뭐.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 거의 뭐 최하위권. 고등학교는 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건망증 증상까지 보였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착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래요. 남의 부탁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잘 따른대요. 아이고 위험하다.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한테는 겁이 많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좀 우악스럽게 하면 최악이네. 완전 취약한 성격인 거죠. 여기에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건값을 제대로 이제 계산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공장에 몇 개월간 취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불임만 당하다가 일만 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착취당하기 취약한 성격인 거죠. 그런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또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더듬었대요. 그래서 말의 첫 마디 같은 경우는 많이 더듬고 여러 번 더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화가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언어 장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알잖아요.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지.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또 물건들 다루는 능력들 보면은 기계 같은 것도 거의 잘 못 다루고요. 그래서 그 보일러 온수 트는 걸 몰라가지고 집에서 지낼 때도 맨날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글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3학년 정도 저학년 정도 되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글쓰기는 돼요. 그리고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처럼 글을 쓸 수는 있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정도의 상태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말하기를 혼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막 입원하고 그랬잖아. 입원하거나 이건 가능하지 않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을 들 정도의 지능은 보험은 아예 상상도 못하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데 거죠. 보험을 신청했다 이거지? 보험금을 사망보험금 신청이 됐잖아요. 이 사망한 여성의 이제 보험 가입 내용 그다음에 신청 내용 얼마나 들어놨어? 이게 2005년도에 7월 4일이었대요. 요때는 사실 이 보험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월 2만 원 내는 의료 보장 보험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하는 거. 화재 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직업란에 뭐 땡땡 술집의 종업원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술집에서 의료보장보험 간단한 거 싼 거 하나 들어준 것 같아요. 그 직원들 보험 들어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게 주인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구조였다가 2007년 11월 그러니까 한 2년 조금 넘게 내고 보험금 안 내가지고 실효로 해지가 된 게 있어요. 술집 그만둔 거지 그럼. 네, 이 기록까지는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제 보험을 든 내역이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009년에요. 2009년 8월 18일부터 9월 16일,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사망한 여성의 명의로 10개, 우와 보험이 10개의 가입됐다고?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가입이 됐어요. 그건 좀 문제 있다. 그리고 뭐 아직 여기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요 당시에 매달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 여성은 안 되죠. 보험료가 납입이 됐거든요. 아 이거 문제 있다. 2009년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두달 7개. 사이에? 예, 7개. 어우 집중적으로. 예, 그러네. 그 보장성 보험, 의료 보장성 보험. 그다음에 2010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이제 3개가 보험 가입이 됐는데 생명보험. 와 이건 좀 냄새 나는데. 이렇게 10개가 지금 가입이 된 거죠. 급작스럽게.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나서 2009년 10월 17일에요. 안산시, 지금 안산시에 있었잖아요. 안산시 소재 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건으로 11월 25일에 한 보험회사로부터 128만 원을 수령해요. 다쳐서 이제 병원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비롯해가지고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8월 9일까지 7개 보험이 그 의료 보장성 보험이었잖아요. 7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22회 에 걸쳐서 총 4,731만 5,190원. 어우 많이들 타갔네. 근데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안 되네. 보험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입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험 보험 청구. 청구해서 4천 몇백만 4,700, 5천만 원 돈을 이 여성이 찾아갔다. 이거는 가족들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안 되는 가능하지 소리죠. 않네 이 여성이. 그러면 그 네. 남편이 했구나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한 정황이 포착돼요. 2010년 9월경에요. 이 그녀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이제 10개 보험 중에 9개의 보험이요. 수익자가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들 때 수익자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 하면 이제 당사자잖아요. 본인 그다음에 본인 본인의 당사자. 이제 그 안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 법률상, 결혼 안 했으면. 예. 근데 이 결혼했으면 남편이지. 네. 근데 10개 들 때까지는 수익자가 당사자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4,700 얼마도 다 이 여성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그럼 본인이 받은 거는 맞네. 그러다가 2010년 9월에 10개 중에 9개 보험의 수익자가 바뀐다 이거죠. 딴 사람으로. 예. 그러고 2011년 1월 29일에 이 여성이 사망을 한 한 거예요. 2년 뒤에 죽었네. 4월 14일경에 한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사망보험금 청구를 해요. 그래서 수익자 계좌로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6월 13일까지요. 이 9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가지고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3억 1,900만 원. 와 보험이 많다 보니까. 예, 3억 1,900만 원이 이거 받은 사람은 수익자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수익자 남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보험사가 4월 26일경에 2억 원을 이제 보장해 주는 그 담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청구가 됐어요.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의문을 품어가지고 지급 거절을 하면서 이게 사건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화가 된 거구만. 예. 결론은. 그럼 이 보험금의 박한 사람. 수익자, 이 남편이라는 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확인해봐야지. 다쳐서 받았다는 4,700 얼마는 이 사망한 여성이 받았으니까. 받았고 상해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은 법률상 남편이 수령을 그렇게 했다 되지. 이거죠. 근데 아까 그 남편은 아니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또 시댁에서도 뛰쳐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노숙 생활을 하던 중인 2010년. 그러니까 사실 사망하기 바로 전인 거죠. 8월 19일경이었어요. 한 남성 조 씨예요. 이 남성이랑 혼인신고가 돼요. 법률상 혼인신고가. 그러면은 2010년 8월에 신고가 됐고 2011년 1월 29일 죽었으면 2년이 채 안 되네. 네, 맞아요. 8, 9, 10, 11, 12, 1. 그러니까 다섯 달? 그러네. 예. 근데 혼인신고가 지금 돼요. 죽기 5개월 전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 8월경에 특히 이 여성 명의로 사망보험금 3개 또 추가 가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해보험의 수익자가 바뀐 시기도 이 시기죠 다. 허허. 아무래도 이 남자가 지금 이상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이 근데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수익자를 변경하는 건 원래 본인 당사자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여자가 했느냐. 그러니까 보험 계약인 가서 조사해 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여성이 사망한 여성이 보험 그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왜 청약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가입을 신청을 하면은 보험회사 요즘은 다 전화 해피콜로 오잖아요. 녹음돼요, 그러고. 네. 이런 형태로 보험을 체결하는 형태였는데 사망한 여성이 그 가입한 보험들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이요. 사망한 여성이 청약 전화, 확인 전화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 여성 지적장애 있죠? 언어장애 말도 잘 있죠? 못한다며. 예. 이런 여성이 정상적으로 보험 체결 통화를 했느냐 이 말이죠. 이제 이 그거는 타이밍에 내가 생각할 때 그 녹음본 갖다가 확인해 봐야 돼. 맞아요. 그리고 이 여성이 맞는지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이 진짜 맞는지. 봤더니 여기서 이 이제 남편이라는 남자 불쌍의 남자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는 이제 또 불쌍의 여자가 등장해요. 아, 그 여자가 이 죽은 여성 행세하면서 보험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죠. 주 씨. 주 씨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한 여성 명의의 모든 보험 체결 전화는 다 그 여자가 한 거지. 이 주 씨 여성이 대리 진행을 했던 거죠. 주민번호도 가지고 있으면 불러주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보험금 그 가입 신청할 때 연락처 주소 막 다 적잖아요. 그렇지. 이 연락처들이 한 2개 정도로 적혔는데 이게 개통 명의인이 누구냐고 봤더니 사실은 사망한 여성도 아니고 이 남성도 아니고 지금 여성도 아니에요. 뭐야? 제3의 명의자들이 따로 있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 제3의 명의자의 핸드폰 개통된 핸드폰들을 이 남자 여자가 쓰고 있었던 전화번호가 다 결론은 지들 거네. 지들 전화. 지들 건 거예요. 예. 그것도 이것도 다른 공범이구나. 사람이. 그럼 두 사람 관계도 조사해야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 남녀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들은 2009년 3월경에요. 이 노숙 생활을 하던 사망한 여성을 피해 여성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해요. 남녀가. 네. 근데 이제 이 사망한 여성이 이제 알코올 중독 증상도 심하고 또 이제 지적 상태도 떨어지고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하고 아 이거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망한 여성은 뭐 보험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지 뭐 아예.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불 능력이 있기를 해요. 맞아. 뭐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를 해요. 보험료도 못 냈을 거야. 그렇죠. 확인 전화조차 못 받을 지경인 건데 특히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사망한 여성은 치아가 거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합병증처럼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였대요. 거기다 말까지 심하게 더듬으니까 뭐 어떻게 통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은 이 여성 앞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일단은 상해보험금을 타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씨.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혼인신고를 한 거죠. 남자놈이. 네. 아. 그래서 생명보험 몇 개 더 들어가지고 조금 지켜보니까 진짜로 죽어버렸네요. 이 남자하고 여자 요 둘은 무슨 관계야? 지들 둘은. 이 둘은요. 심지어 이 둘은 사귀는 사이예요. 그렇지 이용한 거네. 둘이 공범이네. 둘이 사실은 연인 관계인 거예요. 아 이런 나쁜 것들. 예, 예. 돈 때문에 공모해서 여성 편의상이냐 B 씨라고 할게요. B 여성 B는 사망한 이 피해 여성인 척 한 거고 이 남성 편 A라고 할게요. 남성 A는 혼인 신고해서 이제 법률상 수익자가 남편 돼가지고 낸 거고. 돈을 빼먹으려고 한 거고. 교수님 여기에 더불어서요. 이 남성 A 같은 경우는 이 남자 과거에도요. 지체장애인이나 노숙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사용한 혐의가 에이, 이 새끼 원래 있는 그런 작자예요. 놈이네. 원래 그런 놈이에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돈 빼먹는 사기꾼. 그런 놈이야. 2003년도에 그걸로 징역 1년 선고받은 적도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한 여성이 인적상 그다음에 신분증은 또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증 이용해가지고 아까 왜 교수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사망한 여성의 계좌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좌도 이들이 다 신설을 해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뭐 그 여자로 만들어도 여자 통장 지들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장 있겠다, 연락처 있겠다, 신분증 있겠다.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전화 오면은
이제 여자 B 행사하고. 예, 행세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속여가지고 해가지고 상해보험금만 빼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성이 죽게 생겼어. 곧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생명보험 들었구나. 생명보험 들고 혼인신고하고. 이런 나쁜 것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빠요. 이 최초 청구할 때부터 악재짓거리가 발견이 되는데 아까 왜 128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10월 15일에 다친 것 때문에 10월 17일에 이제 입원을 해요. 2009년도에. 요거 하려고 아까 계좌 신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 사람 데리고 11월 23일에 데리고 나가갖고 계좌 만든단 말이에요. 128만 원을 이제 준 보험사에서 처음에 주고 나서 이게 진짜 다친 게 맞나? 이게 지금 상해가 맞나? 이렇게 조금 의구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조사한다고 2010년 3월경이었어요. 이 사망한 여성 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어디서 다쳤는지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 조사해볼게요.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랬더니 이 지금 전화 대신 받은 나쁜 년 있잖아요. B. 이 B의 사실은 사촌 오빠거든요. 사촌 오빠가 또 나서가지고 내가 이 사망한 여자 친척인데 아유 그런 조사 하지 말라고 지금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또 쇼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 또 범행에 가담한 새끼가 하나 더 있네. 맞아요. 예. 막 이제 이랬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여자 하나 놔두고 막 달라붙었구나 이 새끼. 나쁜 이 남녀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일단 이들의 혐의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금 관련돼서 사기. 그렇지 당연하지. 예. 남성도 상해보험 관련돼서 사기. 그러니까 이제 상해보험 관련돼서는 남자 여자 둘 다 공동범행이다. 공범이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말고 사망보험금 관련해 가지고 사기. 그렇지 허위로 결혼하고 예.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2억은 그 청구했는데 지급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기 미수까지. 미수, 예. 청구만 그리고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기치사. 아 여성을 팽개치고 놔두고. 놔뒀다는 거예요. 이 남자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A랑 B가 서로 연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이랑 뭐 진짜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가지고 보험사를 속여가지고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받았죠. 실제로 3억 1,900만 원 받으려고 시도했다. 2억 못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미수인 거고 유기치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이 여성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막 어디 입원했다가 태어나고 태어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경부터는 계속해가지고 질병으로 입퇴원을 하던 상태였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을 한 게 12월 말경인데 태어난 이후에도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혼자 못 갈 정도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그러면 이건 남편이면 치료해주고 보살펴줘야 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혼자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팽개쳤다는 얘기지 유기치사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악화돼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지. 건데. 그러니까 유기치사지. 맞아요. 거기다가 또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니까 술 먹는 거 제지 안 하면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렇지. 건데. 그런 것도 말 놔두고. 그대로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상태인 건데 안 돌보고 이 남자는 2010년 8월에 지금 혼인신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경부터는 따로 사는 게 명확하대요. 여자 놔두고. 예, 여자 팽개치고. 놔두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렸구만. 맞아요. 그래서요, 교수님. 심지어 가끔씩 이제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여다 보러 갈 때 술을 또 사다 줬대요. 몸에 안 좋은 술을 빨리 먹고 죽으라 이거죠. 예.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사실 이 새끼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악질이죠. 그리고 사망 전날에요. 2011년 1월 28일에는 이게 이 여성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아마 이 여성이 이제 진료받던 병원 주치의랑 통화를 했나 봐요. 이 남자가. 그랬더니 이 주치의가 이제 상태를 알잖아요. 이 여성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이면 당장 입원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지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냥 천에비려 두고 집 근처에 그냥 사우나에 가갖고 자빠져 자고 일어나서 갔더니 죽어 있었던 거죠.
새끼 나쁜 놈이고 똑 떨어지는 유기치사네. 유기치사 이제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아주 연놈들이죠. 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여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생활 자립해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 여자는 내가 결혼한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없다. 나 이 와이프를 난 병원에도 입원도 시켜주고 산부인과 치료도 받게 해주고 뭐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다 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 나는 그녀를 유기하지 않았다. 새끼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건데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여자는 여성 B 같은 경우는 아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남자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 받아달라고. 그 자기 와이프인 척 한번 전화만 좀 받아달라고. 그랬지 저는 뭐 몰라요. 다 아무것도. 그래서 전화만 대신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땠느냐. 일단 상해보험금 관련된 보험 사기는 둘 다 인정.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다만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자도 같이 한 패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여자한테는 사망보험 관련된 사기는 인정이 안 됐어요. 거기 가담 안 했나? 이제 무죄가 났는데 왜냐면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이제 가짜로 들어가지고 다치면 보험금 빼먹자라는 거는 공모한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걸로 죽으면 이거를 판에서 우리가 나눠 갖자 이거를 공모했다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과정에서 뭐 대리 신청을 뭐 이제 한다든지 어떻게 뽁짝뽁짝 한다든지 이거가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청구할 때는 뭐 대신 행세할 필요도 없잖아. 없죠. 죽었으니까 뭐 죽었으니까. 이미. 그리고 또 아주 꼴에 그냥 둘이 또 연인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주로 했잖아요. 혼인신고도 해갖고 수익자도 다 지가 받고 지가 청구하고 그래서 이거 사망보험금 청구할 때 저 여자는 가담한 게 없어요. 이렇게 또 편을 들어주기도 해요. 예. 시기상 보면 이 남자가 굉장히 개입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뭐하고 이제 했던 거지. 이 지금 이 여성이 이 여자가 개입했던 시기는 벌써 그 전에 상해보험금 할 때 개입 잠깐 한 거지. 이 이후에 있던 이 시기에 1년 정도 지나서 한 이 시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망보험금 관련돼서는 여자는 무죄. 무죄. 예, 사망 그러니까 그 전에 상해는 유죄. 맞아요. 이 상해보험금 가입했을 때 초창기에 이 여자가 가입했을 때 이 지금 피해 여성이 사망하리라는 또 보장도 없지 않았냐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건강 상태가 팍 나중에 나빠진 거라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없다. 계속 다치기만 하면 그것만 빼먹으려고 그랬다 이거지. 예, 맞아요. 예. 다만 이 상해보험금은 사기 맞다 이렇게 이제 가담했다라고 본 이유는 얘가 지금 피해에 사망한 여성인 척 행세해가지고 그렇지. 보험에 가입했죠. 그다음에 보험 청구서 작성한 거 이거는 보험금 편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인데 맞아. 그거에 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고의가 있었고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단순히 이 남자가 좀 전화만 받아달라고 해갖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넌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탄 돈 말이야. 상해보험금으로 탄 돈. 그걸로 너네 둘이 같이 먹고 살았잖냐. 둘이서. 둘이 쓰고. 그 니들 돈도 안 벌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는데 이 돈 갖다가 니네 둘이 같이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맞아. 여자 너 상해에 있어서는 맞아. 남자는 뭐 상해보험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볼 것도 없지 그거는. 사망보험금도 다 유죄다. 이 새끼 저 혼인 신고하고 그 방치하고 죽게 했잖아. 맞아요. 하려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보험 사기 관련된 건 유죄라는 이제 근거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보험 체결한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 비일가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한테 조사를 먼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보험회사한테 조사를 받을 당시에 나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이죠.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 사람 보험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다친 그 상해 사고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난 잘 모른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우리 집사람은요 보통 사람처럼 말해요. 전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TV에 요즘 그 광고로 보험 상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보더니 자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가입 그렇게 한 보험도 있어요. 앞니가 없어갖고 말이 막 새거든요. 말을 잘 못하니까. 남이 그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나 알고 있는 여자, 여성비, 그 여자한테 대신 그 해피콜 좀 받아달라고 내가 부탁한 거죠. 이렇게 말을 바꿔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네. 법정에 들어서는요, 우리 와이프가요, 앞니가 없긴 없는데 틀니처럼 생긴 앞니를 넣었다 뺐다 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근데 하필 해피콜 전화가 왔을 때 이 앞니를 빼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아는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한 거죠라고 또 말을 바꿔요. 진술 굉장히 않는 소리 하고. 예, 오락가락 하는 거죠. 공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망한 여성은 정상인이래요.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한테 부탁했는지 모르겠대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나한테 해피콜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거다. 심지어 남자가 시켰다고도 얘기 안 해. 그 사망한 여자가 직접 시켰다고. 직접 시켰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 혐의가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이제 그 선고가 된 또 다른 근거는 아니 취득한 보험금이 다 부당 취득인 그렇지. 거고 지급된 보험금들도 비정상적으로 인출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피해 여성이 그거를 수령했다고 볼 수가 없다. 돈이 인출된 정황을 보면요 교수님 맨 처음에 상해보험금 4천 얼마는 다 이 피해 여성의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두 입금된 당일에 그 자동 인출기, 현금 ATM기로? 인출기를 통해서 현금이나 수표로 다 인출이 됐어요. 근데 이 계좌가 뭐냐면 그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만든 그 계좌란 말이에요. 바로 가서 빼버렸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가서 다 그날 빠졌는데 물론 이 여성이 바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정황이 뭐냐면 일부 시기는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못 움직이는 시기예요. 지급된 바로 다음 날이. 그런데 돈은 빠졌어. 근데 돈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빼간 거지. 뭐. 예, 그때 빼간 거죠. 상해 사고로 이 계좌에 입금된 전체 총, 다 합치면은 한 5,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후에 질병으로 입원까지 포함을 하면은 상해 질병보험금의 합계가 1억 3,400만 원에 달한다. 맞네. 근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렇게 많이 타갔는데 건 그러니까요. 2억을 타갔는데도 없더라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요. 보험 가입할 당시에 이 여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여성은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직원도 없었고 근데 50만 원씩은 어떻게 내냐 이제 이 말도 한 거고요. 그나마 한 건 있었던 거 왜 아까 그 종업원으로 있어가지고 그거. 2만 원짜리 그거 의료보장보험. 들어준 게 다 털어봐도 유일한 보험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보험 안 드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그 시기 그 특정 시기 경우로 2009년 8월부터 막 10개가 지금 줄줄줄줄줄이 그렇지.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도 지금 없다. 안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입된 보험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했잖아요.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전화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여성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상해 사고를 사유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입퇴원을 계속 반복해요. 재입원하고 재입원하고. 입원 기간이 합계 181일에 달하는데요. 퇴원하고 2일 이내에 전부 다. 아씨.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원.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원. 이렇게요. 골치 아프네. 그래서 당일에 재입원한 게 4차례고요. 퇴원 다음 날 재입원한 게 1차례. 퇴원 이틀 후에 재입원한 게 1차례.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구만. 예, 맞아요. 보험 이게 때문에 계속 들어보내는구만. 보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 병원 전문의 의견을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입을 하고 한 달 만에 상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해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정강이에 골절을 입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형외과 전문의 의견에 따르면 이 엑스레이, 이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관찰되는 이제 골절, 분절 골절, 그리고 수평의 골절선을 보면은 경골 및 비골에서 모두 나타나는 소견상 보면 단순히 이거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가능성 없다는 거지. 발생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 누가 때렸구만 외력 행사에서. 맞아요. 단일 정답이 외력이 쳤나 보다.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망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이 의사도 단일 외력이 아닌 2개 이상의 외력.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 그다음에 인위적인 외력. 이게 가해져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때린 거야. 가해한 거야. 이거. 그런 것 같죠. 이건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런 소견도 확인이 됐어요. 106일 정도 그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요 정강이 골절로 106일 동안 입원 치료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이제 제시를 했고요. 피해 여성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왜 한 보험사가 돈 안 주고 이렇게 2억 원. 막 그렇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시한 그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범죄 조사팀 직원이 보험금 딱 안 주고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요 막 해요한 정황도 있어요. 아, 나눠 먹자고 조금 얼마 주면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맞아요. 이게 실제로는 가끔 있어. 실제로는 2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나 2억 원 다 안 줘도 되고 1억 5천만 주면 된다. 그리고 1억 5천 나한테 주면 그중에서 당신 3천만 원 떼줄게. 야, 이거 전형적으로 그래. 예, 이렇게 해요한 정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정상적인 보험 수익자가 왜 이런 행위를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조사팀 직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바로 얘기를 하고요. 경찰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고 했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보험금 줄 테니까요. 우리 좀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딱 눈치 깐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잠적을 도망갔구만. 간 거거든요. 또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나 봐요. 2010년 1월부터 이제 3월 2일까지 2달이나 이제 입원을 했는데 요 기간에 다리 때문에 지금 상해로 했잖아요. 근데 다리가 뭐 특별히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여성이 뭐 다리 다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술을 굉장히 몰래 많이 마셨다고 하고요. 밖에서도 그 입원 전에 같이 지냈던 친한 노숙자 오빠를 만나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안 씻고 막 이런 막 술 냄새 풀풀 나는 그 알고 지내던 그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술을 막 마시고 그랬대요. 그리고 술 먹고 근처 주유소에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한 경찰이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오거나 골치가 아프고 병원에 있는데도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윗니가 2개 정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인처럼 걷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말 시켜도 거의 뭐 대답을 못하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화내고 환자복에다가 심지어는 소변까지 막 보고.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이들이 이걸 몰랐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재판부도 본 게 뭐냐면 이 남자 여자 이 두 연놈들이 연인 관계에 있었지 않냐. 그래서 너네가 이 남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피해 여성이랑 혼인 신고한 거 아니다. 그거 한 거는 돈 빼먹으려는 수작질이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결혼하자마자 수익자 바로 10개 중에 9개 다 바꾼 거 너무 이상한 거고. 볼 것도 없죠. 그리고 수익자를 왜 바꾸냐? 왜 법률상 수익자가 없으면 또 몰라도 이 지금 사망한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43살이니까 젊잖아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상속인이 이미 있었다. 아이들 2. 그다음에 어머니. 예, 이렇게 있었고. 근데 구태여 이제 지로 남자로 바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랑 남자의 변호인 지금 또 이런 주장도 해요, 교수님. 아니, 우리 두 사람이 부부지 않냐. 그래서 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아내로 하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나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상호간에. 예, 우리 부부여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럼 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이 피해 여성으로 바꿔야 되잖아. 안 돼 있죠. 그럼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남자 여자를 둘 다 알고 있는 이 지인. 사실 근데 이 지인이라고 해봤자요, 교수님. 이들이 2003년도에 그 벌였던 사기 범행 공범이에요. 똥이고만 그쪽. 네, 다 똥인데 이 두 사람이 이미 내연 관계인 거를 나는 알고 있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얘가요, 교수님, 또 2007년도에도 사기죄 또 저지른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사기죄에서 사용한 자동차랑 관련해가지고 남자한테 자동차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얘네도 똑같죠. 다 범행을 가담을 한 건데 이 지인이 말하기를 또
이 당시에도 이 둘은 만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야 이렇게 불렀다. 연인 관계라 이거지. 연인 관계다 이거죠.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적극 가담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자꾸만 끝끝내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였다 이렇게 우겨요. 그럼 혼인신고까지 한 정상 부부인데 자기 와이프 생일, 혼인신고 날짜, 결혼한 날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 새끼가. 알겠어. 혼인 신고를 하고도 동거도 하지 않았고요. A랑 B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뭐 PC방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게야말로 부부지 뭐. 맞아요. 이 지금 피해 여성 사망 보험금 받아가지고 PC방 차렸나 봐요. 둘이. 오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커플이랑 자기랑 한 지방에서 7, 8년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6274 혐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이 여성이 각종 질병으로 굉장히 아파가지고 막 병원 치료 입퇴원 반복하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거의 근 한 달 만에 이제 사망을 한 건데 의료 차트 세부 내역을 보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10년 10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점.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병실 바닥에다가 막 소변을 봤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2010년 11월 초순에는요, 이 여성의 체중이 50kg에서 40kg로 급감. 그리고 2011년 11월 초부터는 그 발 관절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궤양. 그러니까 막 고름이나 농이 차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2010년 12월경에는 그래서 걷지 못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 또 이제 내과 전문의가 이제 소견을 줬는데 이 여성이 앓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은 만성 음주, 그다음에 영양 상태 불균형, 이런 대사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거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줬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간 질환 때문에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밥은 안 먹고 계속 술만 먹는다? 이러면 대사합병증이 오는 거죠.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술을 조금이라도 소량의 알코올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사다 줬다며 이 새끼가. 그런데 술을 사다 줬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보험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요. 아니 2010년 10월부터요. 그러니까 2010년 8월에 이제 혼인 신고하고 2달 정도 살다가 10월부터는 와이프가 술 먹고 지금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같이 사냐.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아내한테 들려가지고 뭐 아내가 술 좋아하니까 술도 사다 주고 술만 사다 준 건 아니고 음식도 사다 주고 그랬다. 이 지금 여자가 술 먹고 자다가 쇼크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다. 주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술 계속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와이프 죽기 전에도 찾아갔더니 와이프 상태가 말도 없이 잠들어 있었는데 내가 또 과거처럼 쇼크 올까봐 내가 걱정돼가지고 의사랑 전화까지 했었다 내가.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지는. 예. 주치의니까 상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입원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가 이건 나중에 지가 생각해도 좀 불리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법정 가가지고 또 번복해요. 의사가 구정 지나고 입원시켜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당장 내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을 바꿔요. 유기치사 빠져나가려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 돌보고 잔 거 아니에요. 사우나가 잤다며 그 옆에. 네, 맞아요. 죽기 전날. 네, 맞아요. 사망 당시에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못 가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찬 상태로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출입문이랑 창문이 다 잠겨 있었고요. 잠겨 있었어? 네. 방 안에는 소주병 7개 그리고 소주가 반쯤 채워진 종이컵 담배를 이 여성이 태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배꽁초가 가득한 종이컵 번데기, 고구마, 옥수수 이런 안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부조 의무를 내가 다 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하는 행동만 봐도. 계속 술 사다 줬잖아. 빨리빨리 죽으라고. 맞아요. 12월 말에 이제 퇴원해서도 상태 안 좋은데 병원 치료도 안 받게 해주고. 이건 뭐 유기치사 똑 떨어져. 지 말에 따르면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 있었다면서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지. 쇼크 상태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까지 했다잖아요. 근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 근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갔잖아요. 조치를 안 취한 이건 거죠. 뭐 유기치사 똑 떨어지는 거예요. 유기치사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혐의가 다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 이 지금 연놈들이요. 악질짓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야 또 뭐가 있어 이것들. 이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에 혐의가 이 지금 지적장애 여성 보험 사기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도 많이 있었구나. 예, 또 뭐가 있었냐면요.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아이 가지가지 하는구만. 진짜 별별 가지가지 다 하죠. 이게 우리 국토교통부 무주택들 예, 대출해 주는 거. 대출해 주는 거요. 이제 그 원래 대출 그렇게 큰 금액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로운데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살아야 되니까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좀 수입만 있다. 일정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직장만 있다면 이렇게 좀 재직증명서 떼다 주고 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거지. 전세 자금 이렇게 맞아, 대출해 맞아. 주는 거 알아, 몇 천만 그거 원씩 있어, 이거를 이제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혼자 못 할 텐데 그 조직에 같이 했을 텐데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들이 있어요. 맞아. 거기에 들어가요. 보통은 대출 이제 브로커 총책이 있고 맞아. 집 가짜로 이게 해주는 임대인, 그다음에 직장도 가짜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임차인, 가짜 임차인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직장 허위로 해주는 거 뭐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돈이 나오면은 지들끼리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잖아요. 이것도 했어 이것들이. 이것도 했어요. 이들이 뭔 짓을 저질렀냐면 이 여성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 다 타고 했으면서도 그 이후에요. 2013년. 2013년 3월경이었는데 4명의 공범을 끌어들여요. 아니나 다를까. 갑을 병정 이렇게 4명을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갑을 병 같은 경우는 그 허위 임대인 임차인 모집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 연놈들. 이 연놈들은 그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역할.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잖아요. 갑을 병 정 있잖아요. 이 정이 누구냐면요. 이 여자 오빠예요. 그거 한번 그 사촌 오빠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예, 맞아. 그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허위 재직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줄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 공범이네 뭐. 다 공범이에요. 2014년 7월 이거 판은 1년 한 4개월 전에 짜놓고 이제 모집하고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2014년 7월이었어요. 허위 임대인 X, 그다음에 허위 임차인 Y, 집을 빌리는 사람, X는 빌려주는 사람인데 다 안 빌려주고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가지고 2014년 7월 24일경이었어요.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한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허위 임대인 있잖아요. 임대인 얘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지 건물도 아니에요. 지 엄마 건물이에요. 지 엄마 건물인 은평구 소재의 주택을 이 허위 임차인 가짜로 집 빌린다는 사람한테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거죠. 2년간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에 이 집을 전세에 주는 것처럼 이제 가짜 계약서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허위 그 임차인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임대인한테 집 빌리는 사람이 1억 2천을. 근데 이제 그 돈이 없어갖고 대출을 내겠다 이거죠. 근데 얘는 지금 먹고 노는 애란 말이에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마치 수입이 있는 것처럼 이제 꾸며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류 위주에서 하는 거죠. 안산시 소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가지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 득실 그거 확인증,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요거를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건네주고 요거를 가지고 이 허위의 임차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8천만 원 전세 자금을 대출을 신청을 받죠. 그러니까 은행이 속은 거예요. 은행이 피해자인 거죠. 국가로 속인 거죠. 엄밀하게. 맞아요. 이런 짓을 몇 번 했냐면요. 2013년 5월 3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요. 아유 아주 꾼이네 꾼. 해먹은 돈만 5억 2,500만 원. 아이 새끼들 나쁜 놈이 진짜 이거 악질이죠. 짜잘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큰 도둑 놈들이네 이거. 그렇죠.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8번이잖아요. 8번 중에 3번은 자기가 안 했대요. 5번은 자기가 한 게 맞고 3번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지적장애 여성 때랑 똑같아요. 나 아무것도 몰랐다. 항상 그렇지 뭐. 이 남자가 그냥 뭐 시키는 일이 있길래 내 소일거리만 하고 그냥 나 따라만 다녔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은 아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웃기지만 너 8건 다 가담했어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인정이 된 거지. 예, 인정이 그다음에 된 그 거예요. 사망한 여성 것도 다 인정이 인정이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럼 다 합쳐져 갖고 요거를 뭉뚱그려서 재판을 받은 거야? 예, 맞아요. 얼마나 떨어졌나 이것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교수님. 왜? 1심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남자 같은 경우는 징역 17년. 17년 정도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보험 사기 치고는 요 현재 우리나라 추세에 봐서는 17년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러냐면은 여자는 이제 징역 4년 떨어졌거든요. 아, 이건 안 되지. 공범인데 너무 싸지. 여자는 이제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빠지는 나면서 바람에 그렇구나. 예, 예. 그렇게 된 거고 또 항소했잖아요, 교수님.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항소했어? 네, 항소했는데 여자는 그냥 4년 확정이었고 남자는 17년에서 12년으로 깎여요. 아, 많이 깎였네. 5년이나 깎여요. 이 새끼 아주 진짜 전형적인 나쁜 사기꾼인데. 맞아요. 사람 아주 목숨 갖고 악질이잖아요. 사기치는 건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이 새끼는 도덕적으로도 아니잖아.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해놓고 쳐놓고. 보험금 다 처먹은 건데 살인에 준해서 쳐버려야지. 맞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나쁜 새끼고. 1심에서는 나 진짜 부부였다. 나 거짓말 친 거 아니고 이 여자랑 혼인관계 유지했던 본심이 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기치사가 빵하고 유죄가 떨어지니까 2심 가서는요 아주 그냥 헷가닥 바꿔가지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 대한 부조 의무가 없다. 미친 새끼. 그럼 뭐하러 오는 거지? 부조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를 이렇게 조치를 취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 유기치사 죄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또. 왜 혼인신고했어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심 법원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양형 조건상 감안해서 12년으로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년. 17년은 좀 많이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나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12년이면 이건 또 많이 준 건 또 아니네. 그렇죠. 예. 그래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보험 사기도 사기지만 예. 사실은 유기치사가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유기치사가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고의로 술 사다 주고 촉진했잖아. 촉진. 더 빨리 엄밀히 죽으라고. 얘기하면 죽게끔 촉진했잖아. 맞아요. 그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걸 고사하고 맞아요. 더 나아가서 죽도록 술을 술 계속 사주고. 사다 줘서 빨리 죽도록 촉진제를 놔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유기치사는 엄하게 봐가지고 형량을 많이 줬어야 돼요. 맞아요. 좀 안타깝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부모님들이 연락까지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저 실종 신고하고 이런 거 안 했나? 그러셨던 내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저 여동생하고 그 꾸준히 연락하다가 갑자기 이제 단절돼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맞아요. 실종 신고 같은 걸 해가지고 해놓고 또 시댁도 그래 시댁도. 맞아요. 아이들이 이따가 있잖아요. 그 저 애가 있는데 애를 낳아놓고 며느리가 나가면 맞아요. 시댁도 적극적으로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성이 가족이지만 짐이 됐던 것 같아요. 이쪽 집에도 저쪽 집에도. 또 시댁에도 다 불편하게 짐이 됐던 존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뭐 단정져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관심 가진 것 같지 않아요. 13년 동안. 예, 그 과정 속에 이 여자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 범죄에 이용되고 희생양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거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가족들이 결국은 취약한 사람들을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누가 범죄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악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요. 우리 흔한 말로 뭐 지병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속색이면 옆에서 이웃에서 남의 얘기라고 아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 말하는 놈. 맞아요. 이 세상에 죽어도 나은 목숨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유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남의 일이라고 아유 저 맨날 뭐 정신지치장이다 야 맨날 뭐 사고나 치고 저 집안은 그냥 거의 말아먹어. 저럴 바에는 저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건데 많이 들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의식 없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모님이나 시댁 쪽에 적극적인 어떤 그 신고, 찾으려는 의지 이런 거를 약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맞아요. 예.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된 결과 엉뚱한 범죄자한테 이용돼 갖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는 이유가 이 제목을 네. 그래서 붙인 거구만. 네. 지적장애 여성의 죽음 뒤에 가려진 계략. 예. 맞네요 이게. 안타까운 안타까워요. 사건이네요 오늘. 네.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 아이고 자료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이거. 아유 예, 옹 박사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